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각 기초 역량과 직무 핵심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직무기술서, 그다음에 경험기술서, 그다음에 역량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그 역량에 대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역량이란 딱딱한 단어들을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경력기술서입니다. 보통 경력기술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처럼 써야 되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나? 그럼 도대체 일반적인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실제 경력기술서는 쓰게 되면 이런 글들이 많은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했던 직무 역량은 어떤 게 있고 활동은 뭐가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의 내가 구체적인 했던 행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요 성과 이것들이 같이 나와야 돼요. 결국엔 뭐냐면 경력기술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중에 직무와 관련된 해당된 사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과적인 측면이 분명히 나와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써야 되는 경력기술서인데 경력기술서를 방금 전 페이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깝깝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력기술서는 딱딱딱 약간 팩트 위주로 나와주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어떤 원인이나 했던 이유나 목적이 있고 또 배운 점이 있고 이렇게 한데 이런 것들을 빼고 약간 감성적인 것들은 빼고 사실적인 내용들 위주로 써주시는 게 바로 경력기술서예요. 경력기술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직무의 핵심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성과, 기간,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이 꼭 좀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험기술서예요. 일반적으로 경험기술서도 좀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써옵니다. 누가 봐도 깝깝하겠죠. 굳이 이렇게 쓰려면 자기소개서 문항을 하나 더 넣었을 거예요. 굳이 경험기술서라고 쓰라고 하지 않았겠죠. 경험기술서에는 두 가지예요. 어떤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 딱 두 가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딱 정리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했던 활동은 뭐고 본인의 역할은 뭐였는데 그 역할에 대한 활동 결과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방금 전에 봤던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든지 숫자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 주셔야 되는 반면에 경험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결과에 따라서 느낀 점이라든지 혹은 약간은 내가 좀 자기소개서처럼 배운 점 이런 것들이 살짝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도 똑같이 활동 내용, 본인의 역할, 활동에 대한 결과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항에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력기술서하고 경험기술서 쓰실 때 글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1000바이트인데 그걸 다 어떻게 채워요? 2줄씩, 3줄씩 어떻게 채우시나요? 이렇게 쓰시라고요. 단순히 한 줄, 내가 언제 어떤 기관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몇 %의 향상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성과 위주로 맨 위에 써주신 다음에 그 안에서 본인이 했던 역할이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한 2~3줄씩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경험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영역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활동 경험 수행 내용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 그 다음에 주요 성과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수치화해 주셔야 쭉 훑어봤을 때 눈에 가독성적인 부분에서 확 트일 수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경험기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이력서적인 사항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이게 여러분들 공기업에서 자기소개서 쓰기 전 단계까지에 넣어야 되는 항목들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요구 지식, 스킬 관련된 경험, 그다음에 성과, 자격, 교육,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역할들이나 경험들이 써주셔야 되는 게 혹은 들었던 과목을 써주셔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굳이 넣어봐야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경력사항 외에는 경험, 기술, 교육사항, 교외에서 받았던 교육사항 이런 것들을 쓰신다고 하셔도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적사항, 요즘에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해서 그런 근거 하에서 좀 갖고 온 거예요.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죠. 여러분들도 지원하시다 보면 아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자기소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기소개서를 공기업도 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역량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없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합니다. 쭉 읽어가면서. 그리고 급할 때는 뭐만 본다고요? 소제목만 보게 돼요. 그럼 소제목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무언가를 어떤 우회적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유추해내게끔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신문에 대해서 큰 대제목 밑에 소제목, 작은 제목들처럼 2018년 상반기 GDP 3%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평가자들의 뇌를 최대한 못 쓰게끔 해주셔야 돼요. 우회적으로 해서 뭔가를 나에 대해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도한 대로 유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도 길게 가져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수치화해서 데이터를 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소제목 안에 되도록이면 담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소제목 써야 되나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책 볼 때 차례 보지 않고 중간부터 읽으시나요? 아니시죠. 차례를 보고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유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가면서 보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평가자들도 소제목을 보고 첫 줄을 보고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인재상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인재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는 인재상 있죠. 자, 여기 보면 한수원 건데 자, 기본에 충실한 인재, 뭐 배려하는 인재, 그 다음에 글로벌적인 인재 다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데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땡. 그럼 어디를 읽으셔야 이 직무에 대해서 혹은 이 한수원에 대해서 뭐 굳이 한수원이 아니더라도 한수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역량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밑에예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실 거니까. 자,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자, 중요한 겁니다. 윤리의식을 얘네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편법을 썼던 경험이 아니고 FM대로 해서 천천히 직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쓰면 좋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인간미와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과를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거. 자, 협업해서 공동의 성과를 추구했던 경험. 얘네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성과를 잘 냈던, 우리 한수원에서 성과를 잘 냈던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한 문장씩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그 안에서 신념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우리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상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펜을 들고 슬러시 하면서 문장을 읽어보면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기초직업 역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읽어볼 테니까 한번 유추해 보세요. 본인이 공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지식 및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기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직무 핵심 역량이에요. 이 직무 핵심 역량을 나타내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네, 바로 나의 전공 혹은 관련 과목, 들었던 과목, 자격증, 관련된 자격증, 혹은 인턴 경험, 혹은 공모전, 포트폴리오. 이 안에 다예요. 그 안에 벗어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직무 핵심 역량은 내가 기술직에 직원을 한다면 전공 안에서 어떤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 과목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만 가져오셔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엔 뭘까요? 한번 보세요. 자,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집단과의 의견을 충돌했을 때 그 의견 충돌을 겪었던 경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취했던 행동 또는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 자신의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왜 자꾸 이걸 하냐면 제가 각각의 문항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물어보는지 여러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유추를 하시냐? 공공기관에서 자기소개서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먼저 역량을 정하고 그 역량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어요. 그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건 뭐다? 이 역량이라는 거죠. 자,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유추하실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었다면 엑설런트, 제일 좋지만 만약에 좀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하고 좀 같이 좀 논의하시면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대인관계를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셔야 돼요. 다양한 사람과 원만하게 지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원할까요? 어떤 공공기관에서요? 그렇죠. 대인 서비스가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건강관리고용공단, 그렇죠? 건보라든지 이런 곳, 서비스, 민원 대민 서비스가 많은 곳에서는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 관계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게 역량이 명확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 한 칸,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 요게 하위 영역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끄집어내시면 제일 좋겠죠. 만약에 대민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고객 서비스 혹은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제일 좋겠죠. 단적인 예로 고객 서비스예요. 민원일, GS25시에서 내가 편의점에서 했을 때 진상 고객들을 어떻게 조금 잘 진정을 시켰다라든지 이런 경험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다양성, 다양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저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 여러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은 꼭 앞에서 끌고 가는 것만이 리더십은 아닙니다. 뒤에서 밀고 가는 것도 리더십이에요. 팔로우십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 동아리에서 앞에서 나서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이 하나하나 챙겨가고 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뒤에서 나는 이러이런 것들을 챙겼던 경험, 그게 리더십적인 부분에서도 평가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 관리, 누군가 싸웠어요. 우리가 많이 했던 갈등 경험이죠. 갈등 경험에서는 만약에 갈등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경험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꼭 해결되는 그런 경험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그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느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원만하게 혹은 다양하게 어떻게 조금 대했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시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은 써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계속 볼까요? 자, 이 문항은 어떤 걸 나타내는지 한번 또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어려웠던 일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고력, 두 번째 문제 처리 능력. 자,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방 조치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A라는 홍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메꿨어요. 가 아니고 홍수가 터져서 간신히 메꿨는데 이 홍수가 다시 터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라고 써주셨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 역량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이란 뭐냐면 논리나 창의성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창의성,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의성은 뭐냐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방법, A, B, C, 이런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던 경험이죠. 예를 들면 내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요.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시간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참고하려고 해요. A라는 책, B라는 책, C라는 책, D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요 네 가지 책 중에 나는 B라는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책을 왜 선택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써주시면 돼요. 창의는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융합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창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땅에서 훅 솟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리예요. 논리적인 거가 바로 창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에 좀 추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다, 왜 이거를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그 과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문제 해결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읽어볼게요. 자신이 진행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 3가지를 적어주시되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개발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자기개발 능력에서는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본인에 대한 분석 능력이고요. 그에 대한 수치화입니다. 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혹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얼마의 기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개발했다라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자기개발 능력에서 물어보는 핵심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분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뭐가 부족한지 알았어.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러면 이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되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마의 기간 동안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2가지 측면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거의 교육 과정이나 경력들을 통해 습득한 전공 지식 및 기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가스공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기술 능력이에요. 기술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직무 핵심 역량, 그죠?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고 이게 좀 상충하는 부분이에요. 그 대신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는 CAD를 선택했어. 만약에 CAD가 아니면 C++를 선택했어. 근데 이 C++이라는 언어를 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왜 했으며 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기술 능력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내가 기술 파트라고 한다면 직무에 대한 어떤 핵심 역량에서 전공적인 측면 혹은 자격증, 들었던 교육 혹은 이수했던 과정, 이런 것들의 측면이 직무하고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제일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문서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고 경청이 필요하고 언어 구사력이 필요하고 기초 외국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역량은 바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문서적인
내가는 아니죠. 문서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문서 이해, 문서를 어떻게 수집하고 종합해서 그것을 다시 정리했는지가 바로 문서 이해적인 측면이고요. 문서 작성은 문서를 얼만큼 깔끔하게 보기 좋게 작성을 했는지가 바로 문서 작성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서 이해나 문서 작성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도 어필해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뭔가를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해가지고 뭐 대자보를 썼다라든지 공직글을 썼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경청과 언어구사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 능력인데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표현해 줄 수 있는 데까지가 바로 의사소통,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제를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주제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표현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가 바로 경청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끝까지 잘 들어서 했던 경험. 혹은 잘 들었는데도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경청이 되지 않아서 뭔가 실패했던 경험들도 쓸 수 있겠죠. 제가 그때 잘 들었더라면 이러이러한 실수는 안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러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써주신다면 의사소통 능력에서 물어보는 여러분들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핵심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예요. 공기업은 있고 없고 어떤 거? 직무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위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시간 자원관리, 예산관리, 물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바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요즘에 좀 가장 대두되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막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거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받는 뭐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게 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사람들도 많이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얼만큼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게 또 이제 관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돈, 예산적인 부분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인적 사람들과의 물적인 어떤 자료나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정적인 내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얼만큼 효과를 냈었는지 이걸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셔도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정받은 인원은 3명인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명이서 이 10명 몫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이것 또한 하나의 자원관리 능력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산적인 측면. 우리가 축제 때 배정받은 돈은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500만 원까지 늘려야 우리가 학과적인 측면에 그 행사가 성공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던 어떤 그때 했던 방법들 너무 컸나요? 조금 줄일게요. 막 200만 원, 250만 원. 뭐 금액이 꼭 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조금 더 성과를 냈거나 업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다면 조금 더 늘려보시고 그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뭐 이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 더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메인은 좀 작은데 이걸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냈던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자원관리 능력적인 측면에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또 하나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조직 체계 이해, 경영 이해, 업무 이해, 바로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조직 적응력, 조직 이해 능력. 결국엔 뭐냐면 우리 회사에, 우리 공공기관에 얼만큼 빨리 잘 적응해서
같이 융합돼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그런 역량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공공기관에서. 자,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나섰던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중부발전의 어떤 문항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있을 거예요.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했던 그 작은 행동들, 그렇죠?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그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조직 안에서 했던 그 행동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핀트가 벗어나는 경우 있어요. 잘 보시면 조직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열심히 했던 경험을 적극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업 들으러 가기 전에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기 힘들어서 이 짐을 같이 계단까지 올려줬어요. 자, 이건 조직이의 능력인가요? 아닌가요? 착한 일은 하긴 했지만 조직이의 능력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역량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아니고 물어보는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삶의 역경입니다. 역경은 여러분들 내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단적인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직무 안에서의 어려웠던 경험을 써보시면 가장 좀 빨리 쓸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왜 어려웠는지 그 어려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힘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그 서론적인 부분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어떤 방법들을 썼는지가 바로 삶의 역경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 이러한 부분들이 메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삶의 역경, 아, 얘는 이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했네 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기초 역량과 좀 많이 쓰이는 역량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에 맞추기보다는 미리 여러분들이 이 역량적인 측면에서 사례를 조금 만들어 놓으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공공기관이 막 떴을 때 최대한 빨리 넣어서 지원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효과적인 그 채용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은 이 역량적인 측면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역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셔서 효과적으로 원하는 대답을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대답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